아 쉽잖아. 쉽지. 얘들아 쉽지 않니? 쉽지. 외우면 되잖아. 외우면 돼. 자 대기대순환. 자 그것 때문에 이제 그치 그것 때문에 이제 물이 그치 해류가 생겨. 근데 해류가 생기는데 자 해류가 생겨. 그러면 해류가 생기려고 생긴 세계 지도를 세계 지도는 얘들아 그치 그냥 간단 진짜 아이고 뭔지 알겠지? 그렇지 잘. 아이고 세계지도, 아이고 세계지도. 자, 아이고 됐어. 세계지도. 다 그렸다. 자, 세계지도. 뉴질랜드는요? 됐다, 그렇지? 우리나라도 안 그렸는데 지금. 자, 여기, 자, 이 정도, 정도. 자, 그러면 여기 30도, 60도 있겠지, 그렇지? 여기서. 자, 여기서. 또 밑에도 있겠지, 밑에. 자, 밑에도. 그러면 우리는 다른 데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 주인은 태평양이니까요. 태평양. 자, 여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람이 그치 무역풍. 자, 무역풍이 뭐라? 바람이 요래. 여기 바람이 요래. 그러면 물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해류가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주로 바람이 부니까 물이 이렇게. 아니 해류 그치 바람은 이건데 왜 물은 이래 가나요? 그거는 나중에 지구가 보내가면 그치 뭐 에크만 수송 이상한 단어를 써. 그래서 전향력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돼. 전향력 때문에 휘어진데 또 휘어진 거에 전향력을 또 받아서 또 휘어져. 그래서 결론은 거의 이렇게 가. 근데 육지를 만나면 어떻게 되게? 위로 올라가. 자 위로 올라가. 육지를 만나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있는데 밑으로는 건 주로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서 딱 위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면 어때?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리로 가. 그럼 다시 육지를 만나면 어떻게 돼? 양옆으로 이렇게 가. 근데 얘들아 위로 요거는 이제 작으니까 무시하고 그치 요거 위쪽에 적도 위에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있잖아 무슨 영향 받았어? 무역풍 영향 받았어. 얘는 뭐 영향 받았어? 요 위에 거는 편서풍의 영향. 그러면 얘 이름이 있어 얘들아. 자 우리나라 주의야. 그러면 여기는 어떠냐면 여기도 똑같아. 이렇게 가서 육지 만나서 내려오고 그치 다시 이렇게 갔다가 그치 편서풍 영향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 자 이렇게. 그럼 약간 있잖아 무슨 글자 비슷하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이렇게 가. 자 이렇게. 그럼 여기도 그렇게 생기는데 여기는 여기에 육지니까 밑에만 있어. 밑에. 그치? 이렇게 해류. 자, 그러면 이 해류인데 이 해류는 다 외울 필요 없고 우리나라 주의. 자, 우리나라 주의. 요 해류는 적도의 위쪽이야. 무슨 해류? 북적도 해류. 무슨 풍의 영향을 받았지? 무역풍. 자, 그러면 요 밑에는 뭐지? 남적도 해류.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위에 편서풍 영향을 받는 거, 이거 우측에 봐봐. 북태평양 해류. 선생님, 이런 것도 나오나요? 나오니까 하지, 안 나오면 뭐야, 하겠니? 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주위만 나와. 저 멕시코 만류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 땅을 만나서 위로 올라가는 요게 쿠로시오 해류. 그렇지? 내려오는 요거 뭐지? 요게 내려오는 게 캘리포니아 해류. 자, 요것만 딱 외우고 나머지 버리고. 자, 요거 나머지 버리고. 그 다음에 글자로 보면 무슨 글자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거 무슨 글자 비슷하게 생겼니? 응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렇지? 여기 응이지. 얘도 응이야. 얘는 응인데 위에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중간에 그지? 적도를 기준. 쟤도 이렇게 적도를 기준. 그치? 여기가 무역풍 때문이고 여기는 다 그치? 편서풍 때문. 응이지. 그치? 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시계 반시계는 외울 비지 말고 응만 잘 그리면 돼. 응만. 근데 얘가 응을 그릴 때 그치 무역풍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면 돼. 이렇게 되면 돼. 대기대순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헬류에 영향을 주는 거는 대기대순환과 수륙분포. 왜? 육지 만나면 양쪽 위아래로 가니까. 그래서 자 헬류 대기대순환 때문에 표층순환이 생기거든. 근데 이 표층순환이 생기는데 표층순환은 그치 표층순환 요거는 영향을 주는 게 대기대순환과 수륙분포다. 대기대순환 플러스 순환과 수륙분포. 수륙 육지냐 바다냐.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치 뭐냐면 표층순환이 생긴다. 우리 책에 올려. 그래서 이거 봐. 북반구 아열대 순환. 자 이게 뭐냐면 요 위에 응이 아열대야. 그러니까 열대보다 약간 위, 온대보다 약간 위. 아열대. 그치? 여기 아열대, 여기 아열대 순환. 그러면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은 무슨 방향? 이 무슨 방향이지? 시계 방향. 남반구는 무슨 방향? 반시계. 그러니까 시계 반시계까지는 그치? 그리면 알아. 그리면 아는데 그까지는 안 해거든. 응만 잘 그리면 돼. 진짜. 그리고 해를 잃어 말고. 그래 끝났네. 그러면 얘들아 2번에 표층순환의 영향. 그러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지. 그래서 에너지의 균형을 맞춘다요. 자, 그러면 이 표층순환의 의의는 뭐지? 얘가 그치 기여하는 바는 뭐지? 의의는 뭐냐고 물어보면 그치?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 그 2번 동그라미 2번 있잖아. 동그라미 2번.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여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 에너지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해도 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여 에너지 균형을 이룬다. 그래 그거 쓰면 돼. 소수령으로 학교 내신에 나옵니다. 진짜야. 재밌네. 그렇지. 끝났네. 해류는 딱 그 4개. 저거 요거 5개. 요거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버리고. 그래. 나머지 아열대에서는 나머지 이런 거 안 나오고. 자 뒤에. 자 그래서 그래 이 파트의 주제는 지구 환경 변화인데 제가 저렇게 정상으로 봐. 근데 어떤 환경이 변하는데요? 그치? 지구 온난화 있고 엘니뇨에 안에 있어. 자 이제 엘니뇨. 라니냐는 학교 그 교육 과정이 아니거든. 근데 학교쌤이 같이 가르쳐 줄 수도 있어. 그러면 엘니뇨에 엘니뇨 들어봤니? 엘니뇨 들어봤잖아. 엘니뇨는 수온이 높아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아니고 어느 나라냐면 저기 어디게 여기가 남미 그렇지. 페루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릴 때 그렇지 요렇게 그릴 때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인도네시아. 그렇지. 여기가 페루. 그렇지. 요쪽 남미 쪽.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그렇지 수온이 달라져. 그 수온이 달라지면 물고기들이 수온이 높아지면 어때? 물고기가 잘 살까 잘 못 살까? 잘 못 살아. 왜냐면 수온이 높아지면 산소 양이 줄어들어.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거든. 그럼 산소가 적으니까 그렇지 많이 못 살아.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물고기가 양이 줄어들지.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지. 얘들아 우리 그 가끔씩 마트에 가잖아. 고등어, 칠레산, 페루산 엄청나다. 알겠지? 요새는 물고기 있잖아. 거의 대부분이 일본산 안 쓰잖아, 얘들아. 방사능 때문에 안 먹잖아. 수입 안 하잖아. 그럼 다 어디냐면 연어는 저기 노르웨이산. 그치 알지? 자 골뱅이는 다 영국산. 그치? 얘들아 저기 어디고 고등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페루산, 칠레산. 그러니까 다 이쪽이야, 이쪽. 근데 이쪽에 가끔씩 엘니뇨가 와. 물고기 안 잡혀. 그러면 이제 가격 올라가는 거야. 우리한테도 영향이 조금은 있지.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치 물고기 안 잡히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치 뭔가 수온이 달라지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해요. 엘니뇨. 이게 일단 엘리 아니야. 리 아니다. 엘니뇨다. 그치? 자 엘니뇨. 이거 엘니뇨 써서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엘니뇨인데 이 엘니뇨를 하기 전에 먼저 평상시부터 우리 책에 그 그림 2개 있잖아. 엘니뇨 하면서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인데 그림 2개가 있어.
평상시하고 엘니뇨는 어떤 경우에는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엘니뇨를 하는데 평상시 어디? 평상시 어디냐면 페루랑 그 저기 어디고 인도네시아. 자, 단면을 볼게. 단면. 자, 약간 여기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태평양 중에 서쪽일까 동쪽일까? 인도네시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가 동쪽이지. 여기가 서쪽이야. 그래서 서태평양. 서태평양. 태평양의 서쪽. 자, 여기가 동태평양. 여기가 페루. 그렇지? 자, 이게 뭐냐면 해수면이야, 해수면. 평상시야, 평상시. 이게 해수면. 이게 왜 해수면이 왜 생겨? 이렇게 안 걷고 이렇게 걷어. 왜 이렇게 걷게? 왜 이렇게? 이쪽에 무슨 바람이 불게? 무역풍이. 그렇지? 무역풍이. 그럼 무역풍이 불면 여기 따뜻한 그치 바람이 이쪽으로 불잖아. 그러면 여기는 물도 어때? 여기는 위에 바람이 여기로 가면 물도 이렇게 가. 그러니까 아니 위에 바람이 불면 그 물도 같이 갈 거 아니야. 그럼 물이 이쪽으로 쏠려 있어. 그러면 요쪽에 그치 요쪽이 요쪽보다 해수면이 높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역풍 때문에 이렇게 약간 내가 오버해서 그린 거야. 뭐 이렇게 엄청난 이런 건 아니고 오버해서 그린 거야. 이렇게 차이가. 자, 그러면 여기가 이쪽으로 가다. 따뜻한 여기 물도 이쪽으로 가. 그럼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물의 양이 줄어들지. 그러면 어떻게 되게?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와. 그치? 여기 얘들아 밑에 있는 여기 심층수들이 그치? 심층수들이 위로 올라. 너 중학교 때 그거 배웠잖아. 뭐지? 수온 약층 이런 거 배웠지? 네. 맞지? 여기 수온 약층이 있어. 그러니까 수온 약층 밑에 심층수들이 여기 물이 가니까 여기 물을 채우려고 위로 올라온다. 이거를 그치 지구과학 용어로 뭐라 부르냐면 용승이라는 거야. 용승. 아니 이게 상승이 아니고 용승. 그냥 받아들여. 그래 저런 단어가 있구나. 용승. 내려가는 건 침강. 올라가는 건 용승. 용승이라는 단어가 있어. 용승이 일어나. 그치? 그러면 있잖아. 심층수는 온도가 높아 낮아. 심층수는 온도가 낮아. 그래서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가 수온이 평상시에 수온이 낮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수온이 어때? 높아. 왜? 뜨거운 물은 다 이쪽으로 왔어. 찬물이 위로 올라. 그러면 수온이 높으면 어떠냐면 수온이 높으면 물이 그치 증발을 잘하게 잘 못하게 잘해. 그러면 그 물이 증발해서 그치 증발해. 그럼 여기 수증기가 가득하지. 그치? 공기가 위로 올라가. 그럼 여기 그치 구름이 생겨. 그치 구름이 생겨. 여기는 수온이 낮지. 그러면 여기를 우리는 따뜻하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여기를 상승 기류가 발달.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 여기 있는 공기가 위로 갔으니까 여기가 저기야. 알겠지? 이걸 한꺼번에 그치 이 연습해야 돼 얘들아. 이게 미안한데 이거를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문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 그럼 여기는 어때? 수온이 낮잖아. 그럼 공기가 어때? 밑으로 내려. 하강 기류가 발달. 그러면 공기가 그치 다 내려오잖아.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무슨 기야? 고기야. 날씨가 맑아. 그러니까 페루는 물고기가 살기 딱 좋아. 페루 근처. 수온도 낮고. 그러니까 밑에 심층수가 올라잖아. 각종 미네랄이나 플랑크톤 이런 것도 같이 와. 그러면 물고기들이 먹을 것도 많고 수온이 낮으니까 산소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치 뭐지? 물고기가 잘 잡혀. 고등어 이런 거 같이 다 잘 잡혀. 칠레산, 페루산 그치? 전 세계에서 널리는 거야. 그게 여기서 이렇게 잘 잡히다가 이게 평상시야. 평상시에 자 그러면 평상시에는 얘는 수온이 높고 여기 구름이 생기지. 그럼 비가 많이 와.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는 비가 많이 와. 저 페루보다 훨씬 비가 많아. 그래서 그치? 자 여기는 비가 많이 오고 비가 많아. 그치? 수온이 높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날씨가 어때? 흐리고 그치? 흐리고 구름이 생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구름이 있고. 얘는 반대로 그치? 그치? 날씨가 맑고 맑다. 그치? 비가 오지 않지 당연히. 그러면 그럼 수온은 낮고 자 물고기가 잘 잡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용승이 잘 일어나. 자 이거를 우리 책에 정리해 놓은 거야. 자 평상시만 봐. 왼쪽 오른쪽 왼쪽 빼고. 자 평상시 대기와 해수의 흐름 무역풍에 의해서 그치?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동태평양 페루 연안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책에 페루 연안 첫 번째 용승에 의해서 수온이 낮아진다. 우리 책에 있는 거 여기가 1번, 여기 1번, 여기 1번. 그 다음에 2번 좋은 어장 형성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 수온 낮으면 좋은. 그 다음에 하강기류 발달한다. 2번. 그렇지? 그러면서 날씨가 맑고 건조하다. 3번. 용수이나 수온 낮고 하강기류 발달해서 날씨가 맑고 기압으로 치면 고기압.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반대로 하고 서태평양이랑 따뜻한 해수. 그래 수온 높아. 수온 높아. 그 다음에 이동할수록 수온이 높아요. 증발이 하면 상승기류 발달. 그렇지? 그럼 비가 많이 나. 기압으로 치면 저기압. 그래 이것들 이것들. 자 이게 평상시. 그러면 엘니뇨는 자 이제 평상시가 있는데 엘니뇨가 있어. 자 엘니뇨는 그러면 엘니뇨는 평상시가 페루 연안이 수온이 낮아야 되거든. 이 수온이 어떻게 된다고? 높아진다. 근데 왜 높아지냐면 자 무역풍이 강해질까 약해질까? 일단 무역풍이 약해져요. 엘니뇨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자 무역풍이 약해지면 여기 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잘 안 가. 그렇지? 그러니까 찔끔 간게 이 근처야. 찔끔 간게 이 근처야. 무역풍이 약해져. 그러면 수온이 낮은 게 아니고 수온이 이때보다 수온이 높아요. 그 높이 차는 얘보다 줄어야 되거든. 얘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거의 높이 차가 없어. 왜냐면 무역풍이 안 푸니까 높이 차가 거의 없지. 그러면 수온이 높아. 수온이 높지. 그럼 용승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용승이 거의 안 일어나지. 이게 용승이 그러니까 용승이 얘들아 작게 일어나는 거야. 작게. 그렇다고 반대로 내려오는 건 아니야. 내려오는 건 아닌데. 그렇지? 용승이 얘보다 훨씬 적어. 그렇지? 자, 그러면 수온이 높지. 그럼 물고기, 그렇지? 어획량이 줄어들. 물고기가 많이 못 살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요 근처가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기류가 여기서 상승. 그렇지? 그럼 여기서 비가 와. 그치? 자, 여기가 이제 저기야. 근데 이게 심해지면, 비가 심해져. 그럼 홍수까지. 왜냐면 평소에 안 내리니까 비에 대비 안 하고 있었다가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 이제 홍수 나는 거지. 그래서 홍수가 나죠. 자, 그게 우리 책에 여기, 자, 엘니뇨. 여기 보면 심층의 차가운 해수가 약해져. 그러니까 용승이 약해져. 용승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용승이 약해졌다고. 그러면 수온이 올라가. 그치? 어획량 감소, 상승기류 발달. 다 했어. 수온이, 그치? 높아지고, 그치? 어획량 감소, 그치? 상승기류. 여기서 상승기류 생겨. 그치? 그러면, 그치? 3번, 어획량이 줄어들고, 뭐가 일어날 수 있어? 홍수도 일어날 수 있어. 왜냐면 평소에, 비가 안 오던 데서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이 놀래서 있잖아. 그치? 대비를 많이 안 하는 거야. 자, 그렇지. 자, 이거 다 하고 다시 한번 있잖아. 빠르게 또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 여기는 자, 여기 있는 따뜻한 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따뜻한 게 이쪽으로 안 오잖아. 안 오지. 그러면 옛날보다 수온이 어때? 수온이 낮아져.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수온이 낮다는 얘기야. 요 평상시보다는 수온이 낮아져. 그치? 그러면 수온이 낮으니까 여기가 수온이 낮으니까 하강기류가 생겨. 그치? 하강기류. 자, 하강기류니까 여기 고기압. 그러면 구름이 아니고 날씨가 맑지. 하강기류. 그치? 그럼 맑으면 좋은데 인도네시아는
그치? 원래 비가 많이 와야 돼. 왜냐면 나무들도 다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 그렇지? 동물들도 다 사람들 다 익숙해져 있어. 근데 비가 안 와. 그치? 그러면 가뭄 비지. 얘 가뭄 생겼어. 가뭄. 가뭄하고 딱 하면 같이 떠오르는 게 뭐지? 산불. 그치? 자, 그러면 수온이 낮아지고, 그치? 하강기류 발생하고, 날씨가 맑아. 그래서 가뭄과 산불이 나죠. 왜 그렇다? 원인은 무역풍 약화예요. 무역풍.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평상시를 생각하고 그거의 반대를 생각해요. 그게 우리 책에 있는 거예요. 자, 있는 건데 라니냐를 하기 전에 자, 옆에 보면 용성, 그 우리 위로 올라오는 거 다 용성이라고 하고, 용성이라 하면 그치? 지하 저 밑에 있던 뭐지 플랑크톤도 같이 올라오니까 좋은 거야. 자, 그러면 라니냐를 하기 전에 그러면 무역풍이 왜 약해졌어요? 왜 약해졌지? 이걸 몰라. 이유를 모른다. 이유를 몰라. 과학자.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그치? 지구 온난화는 이유 알아. 그래 알았어. 근데 지구 온난화가 무역풍이 약화되는 게 영향이 있는가?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 근데 무역풍이 약해지는 게 주기적으로 있는 거야. 이유는 모르겠고. 그치? 현재는 그렇다면. 그치? 이걸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유를 밝혀내겠지. 근데 지금은 그래. 지금은 이유는 모르지만 좀 주기적으로 어떨 때 그치? 몇 년에 한 번씩 그치? 엘니뇨가 생긴다. 무역풍이 약하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역풍이 약하지도 되지만 강할 때도 있어. 무역풍이 강해지는 게 얘들아 지금 우리 책에 밑에 있는 라니냐. 그거는 교육과정은 아니야. 무역풍이 강해지는 거야. 그럼 무역풍이 강해지는 게 뭐라고? 라니냐. 그럼 라니냐는 어떻게? 이거의 강화 버전 라니냐. 이거의 반대 버전 엘니뇨. 이해돼? 그러니까 이것만 잘해놓으면 반대 버전은 엘니뇨고 강화 버전은 라니냐. 그럼 강화 버전을 해볼게. 자, 그치? 요걸 내가 알고. 그러면 어때? 용성이 더 많이 일어나. 수온은 더 내려. 그러니까 온도가 또 너무 내려가도 물고기 또 좀, 그치? 문제가 되는 거지. 물고기. 온도 너무 내려가도. 그치? 그럼 여기 고기압이지. 날씨 맑지. 맑다 해서 뭐가 추가돼? 이제 가뭄, 산불이 추가돼. 자, 여기는 어때? 그치? 강화 버전이야. 라니냐는 강화 버전이야. 수온이 더 올라가. 그럼 저기압이고 상승기 더 생겨. 구름이 있다 말이죠. 그치? 맞지? 홍수. 그치? 홍수나. 애들이 그냥 쓸려 내려가고 막 그런 거. 자, 그러니까 평상시의 강화 버전, 평상시의 반대 버전. 그치? 이해되니? 자, 이거를 내가 있잖아. 그치? 한번 자, 다시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거를 내가 A4에다가 홈에서 하다 보면 별로 안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지구과학에서 조금 어려운 파트야, 여기. 근데 어려운 파트인데 자세히 보니까 별로 안 어렵지. 그게 좀만 생각하면 돼. 아니, 이렇게 봐봐.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 평상시에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하래. 그치? 올라오네. 그치? 수온 내려갔네. 또 수온 올라갔네. 물이 증발하네. 구름 생기네. 여기 하강기. 그치? 고기압, 저기압. 뭐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럼 엘니뇨는 이거 반대. 약해. 그럼 여기로 안 가. 그럼 여기서 증발. 여기서 가. 그럼 여기 용성이 약해져. 이거 반대로 그릴 때. 이거 강화로 그린다. 그러니까 평상시만 기억하면 돼. 평상시. 맞지? 그럼 문제를 한번 보자. 자,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뒤에 있거든. 요거는 문제를 좀 봐요. 요거는 문제 좀 쉬운 거부터 해볼까? 어려운 거부터 해볼까? 자, 129페이지. 3번, 4번. 거기부터. 자, 여기 문제. 3번, 4번. 129페이지 3번, 4번 하고 1등급으로 넘어갈게요. 물 한 잔 마시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볼게요. 슬 구경 한번 가볼까? 구경을 한번 가볼까? 아니 3분 어떤 개수? 무역분이 무역분이 하면 영성이 적고 했니? 자, 3번에 기억은 틀렸지? 반대로 적어놨어. 그치? 니은의 동태평양 페루. 그치? 따뜻한 해수의 두께는 그치? 가가 평상시거든? 평상시일 때가 무역풍이 평상시로 볼 때가 얇지. 왜냐면 두께가 얘들아 따뜻한 해수의 두께라는 게 손 약점까지 그치? 요 두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니까 얘가 위로 올라오지. 그러면 이게 얇아. 여기 얇아. 여기 있는 게 위로 올라. 자, 근데 얘가 있잖아. 얘가 그치? 여기 적게 올라. 그러면 이쪽으로 적게 가. 그럼 이쪽으로도 적게 올라오거든. 이게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 책에 여기 뭐냐면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얇아. 왜? 따뜻한 물이 다 저쪽으로 갔잖아. 그럼 얇겠지. 가일 때가 얇지. 니은 맞고 디귿. 나일 때가 아니지. 가일 때가 용성이 강해지고 나일 때는 용성이 약해지지. 그러니까 평상시가 약간 이래. 그렇지? 그치? 무역, 그치? 그거 되면은, 그치? 엘리니엄은 무역분이 약해지면 이렇고. 어떻게? 자, 4번의 답은, 무역분이 세기는 가가 크지, 나가 약해졌으니까. 1, 2, 3 중에 하나고. 동태평양 부근의 수온은, 그치? 평상시가 수온이 낮고, 엘니뇨가 수온이 높으니까, 나가 커야 돼. 두 번째는 나가 커야 돼. 그러면 기압은 얘들아 온도가 높으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기압이 낮아져. 그러니까 온도와 기압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편하게 온도와 기압은 반대야. 그러면 온도가 나가 크네, 기압은 가가 크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게 1등급으로 가면 어떻게 주냐면, 자, 1등급 이제 어디 갔지? 어디 갔냐? 그 엘리니 아니냐? 그래, 5번, 6번, 5번, 6번. 근데 중에 어디 볼까? 이게 나을까? 자, 일단 하나만 일단 할게요. 5번 해볼게요. 5번. 얘들아, 왼쪽이 서태평양이고 오른쪽이 동태평양인 거야. 근데 얘들아, 그 애들이 질문해요. 자, 선생님, 여가 서태평양이고 여기가 동태평양인데 여기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여기 122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125 더블로 돼 있나? 맞나? 맞지? 그치? 그럼 선생님 W가 웨스트 서 아닌가요? 여기가 서 아닌가요? 여기가 동 아닌가요? 얘들아, 이 기호는 누구 기준으로 만든 거지? 얘들아, 그 세계에서 있잖아. 동서남북의 기준이 어디야?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유럽이 어디? 영국을 기준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보면 그치? 페루, 영국이, 그치? 봐라.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세계 지도를 보통 우리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리잖아. 우리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리잖아. 근데 기준이 영국이야, 영국.
그럼 영국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서쪽이고 쭉 둘러온 여기가 그치? 아니 여기가 서쪽이고 영국 입장에 여기가 동쪽인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영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치? 영국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가 서태평양인데 영국의 그치 기준으로 했을 때 영도가 영국이거든.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인 거야.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숫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치 우리가 봐봐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 동태평양이다. 알겠지? 그 밑에 그 숫자 W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치 우리가 영국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 기준으로 해야지. 자 그러니까 이 W 이거 헷갈린다. 그러니까 E가 지금 이제 E라고 적혀 있는 거기가 이제 서태평양. 그치 W라 적혀 있는 게 동태평양. 자, 평상시에 동태평양 온도가 그 동태평양의 해안은 B거든. 근데 평상시는 그랬는데, 그렇지? 평상시에는 봐봐, 비가 많이 왔어 안 왔어? 평상시에는 안 왔다가 지금 페루를 기준으로, 근데 비가 좀 오는데, 그렇지? 좀 오는 엘니뇨 때는 비가 좀 오는. 그렇지? 정상 그렇지? 엘니뇨에 오는 것은 자 기억은 당연히 맞고, 니은에. 야 이거 그럼 그래프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치? A 해역은 1일 강수량이 어때? 평상시보다 적네 맞고 B 해역은 엘니뇨가 수온이 이게 뭔데 이게 1등급은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아니 이거 그래프만 봐도 되겠는데 그래프 없어야 이거 1등급이지 1등급 대신 그래프 있으면 이건 그래프 보는 거잖아 너무 쉬운데? 너무 쉽다? 다 쉽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자, 마무리 어디냐면 다시 126페이지 밑에 라니냐는 강화 버전이라서 평상시 강화 버전이야. 그러니까 평상시만 외우고 거기다가 다 플러스만 시키면 자, 라니냐야. 무역풍 강화. 자, 그럼 그 밑에 엘니뇨 영향. 그래서 엘니뇨 때문에 그렇지. 자, 여러 지역의 곳곳에 환경 변화가 나타난다. 그럼 쌤 외워야 돼요? 아니, 지금 안 나와 이런 거. 알겠지? 이런 거 안 나와. 그냥 그치? 엘니뇨가 일어나면 그치? 뭐냐면 여러 군데에서도 환경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오른쪽 페이지. 자, 산악화. 자, 산악화는 산악이 아닌 지역이 산악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산악과 사막하잖아. 문제는 사막. 원래 사막이 있고 그 근처가 원래는 사막이 아니었는데 거기가 사막이 되어가. 그게 사막화야. 그러면 산악이나 사막화가 되는 지역이 사막이 있는 지역이 주로 어디냐면 비가 안 오는 곳이잖아. 주로 어디게? 위도 25도에서 30도 사이. 얘들아, 그럼 위도 25도에서 30도인데 위도 25도에서 30도는 적도라고 부를까 중위도라고 부를까? 중위도야, 중위도. 그러니까 아까 대기 대순환 있잖아. 봤을 때, 그치 봐. 그치 자, 얘들아 공기가 위로 올라갔지. 그럼 얘가 내려오지. 그치 다 내려온 게 양쪽으로 퍼져. 그럼 얘가 여기 만나서 다시 어때? 위로 올라간댔어. 그러면 여기에 자 여기가 하강기류거든. 하강기류가 날씨가 맑아. 그럼 위도 0도는 상승기류니까 비가 많이 와. 근데 여기는 하강기류니까 날씨가 맑아. 위에 30도. 그러면 산악이 주로 있는 지역은 요 밑에 여기야 여기. 위도 어디? 25도에서 30도 사이. 왜?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발달하지. 하강기류가 발달하면 고기압은 어찌? 날씨가 맑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막이 생길 수밖에 없어. 위도 25에서 30도. 자연적으로. 그치? 자, 그게 우리 책에 그래서 사막이 있는 지역 사하라 사막부터 그치? 고비 사막 뭐 무슨 뭐 이상한 사막 뭐 사막들이 다 중위도 지역에 있다. 그치? 그리고 그치 그거야. 근데 이 사막 근처가 점점 어떻게 된다? 사막화가 되어 간다. 그거야. 사막화. 그래서 사막은 대체로 위도 30도 부분을 분포하고 사막화는 아프리카의 뭐 이런 지역의 반건조 지역에서 나타난다. 됐고 필요 없고. 자 밑에 자연적 원인, 인위적 원인, 그치 그거만 체크하면 돼. 그거만 체크하면 돼. 자연적 원인은 뭐라고?
대기대순환.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그 지역은 원래 비가 안 와. 인위적 원인. 이것도 이게 뭐 줄걸. 야, 인위적 원인을 쓰시오 하면은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지나친 산림 벌채. 맞잖아. 과잉 경작, 과잉 방목. 이런 거. 그치? 그러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상 이변으로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다. 자, 그 과잉 경목, 그치? 과잉 경작, 과잉 방목을 하면 그 숲이 사라지는 거다. 쉽게 말하면 숲이 사라져. 그러면 자, 숲이 하는 역할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게 있거든. 산소를 만드는 게 있어. 그럼 숲이 사라지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잘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를 못하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지, 지구온난화가 가속되지. 그래서 그 얘기야. 그 동그라미 3번은 지구온난화로 대한 사막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 그러니까 과잉 경작이나 과잉 방목을 하면, 그치?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고, 그치? 지구온난화가 더 잘 생기고, 그것 때문에 기상이변이 더 많이 생겨. 그치?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사막화도 사막 주위로 사막화도 넓어집니다. 그 얘기를 적어놓은 거고 밑에 사막화의 영향 필요 없고 사막화 방지 당선 뭐 뻔하잖아. 그치? 산림벌채 줄이는 거. 아까 숲 면적 늘리고 산림벌채 줄인다. 옆에 보니까 사막화 방지 협약이 있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알겠지? 국가 간 협약 절대 안 나와. 알겠지? 그 밑에 개인적 이거 초딩들 하는 거야. 안 나와. 자, 앞에 그 문제 그치? 상식선에서 풀면 돼, 상식선에서. 자, 그러면, 어려운 건 다 끝났네. 그러면, 주말에, 심심한 걸 달랠 수 있는 문제가, 얘들아, 저기 너무 그 핵심 기출까지 하면 좀 심한가?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 135페이지까지 하면 되나? 숙제 안 해오는 친구들 조심, 그치? 앞에는 숙제를 잘 안 해오는데, 안 해오는 친구들 몇 명 있잖아. 요쪽 부류. 빼고. 요쪽 부류. 여기 터가 안 좋네. 여기 터 안 좋잖아, 여기. 그치, 맞지? 승아, 여기 터 안 좋잖아. 좀 살구나. 자, 그치? 근데 시간이 6분이나 남았네. 그러면, 얘들아, 그치? 문제 하나 더 풀어야지. 자, 어디 풀까? 얘들아, 135페이지 1등급 문제. 몇 분 풀까? 점 4개가 색칠되어 있는 걸 찾으려니까 거의 다 색칠되어 있는데. 3번 빼고는 다 색칠되어 있는데.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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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7번이 너무 쉬운데? 자, 7번에 볼게. 자, 사막화가 계속되면 사막 면적, 이건 무슨 복이 있지 하나 거저주는 거네. 사막화가 계속되면 사막 면적이 늘어난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 당연한 거잖아. 사막화가 되면 사막 면적, 기억 맞고, 니은. 사막이 주로 분포하는 지역은 대기대순환에 의한 저압 대 저기압이니? 아니지. 뭐야, 이거 하강기류. 고기압이잖아. 틀렸어. 얘들아, 저기압은 비가 많이 와. 기억 맞고 니은 틀렸어. 티귿. 과다한 이거 미안하다. 자, 이거 초원과 그치 산림 면적이 감소하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과다한 방목 다 잘랐어. 그럼 자르면 흡수를 해야 돼.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안 하잖아. 그치? 그러면 어때? 반사를 많이 하겠지. 그치? 반사를 많이 하겠지. 그러니까 반사율이 증가할 것이다. 맞지. 그래서 답은 3번. 시간이 또 남았다. 시간 남았다. 4번 해야겠다. 4번 해야겠다. 자, 134페이지 4번. 여기 대기대수는 아이고 얘들아. A 무슨 풍? 위도 30도에서 60도 무슨 풍? 편서풍. 너무 고마워 얘들아. 그치? 자, 그럼 B는 무역풍. 그래. 그러면 B는 편서풍이다. 틀렸네. 기억 땡. 동그라미 기억은 편서풍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이름은 북태평양해. 그러면 편서풍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A 때문에 생기는 거지. 니은 맞네. 디귿. 가와 나에서 에너지는 저위도에서 당연히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가는 거지.
고인도에 남는 에너지를 저인도로 가겠다. 틀렸지. 그러니까 맞지. 그러니까 D가 보기요. 그래서 답은 3. 야, 쉽다 쉬워. 쉽다 쉬워. 그럼 숙제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쓰어요. 자. 이거는 이러고? 스토리 너무 많아. 이렇게 뭐였지? 그때 너가 전자인데 너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쉽지 말고.
찐은 개구리도 아니지. 응? 개구리도 아니지. 자, 혹시 3년 쪽에 질문 어떤 거? 75페이지에 22번. 아, BTB용에 드라이 아이스 있지.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얼어 있는 거잖아. 이산화탄소가 소량이라도 녹으면 탄산이온이 생길 거고, 그러면서 수소이온도 생기겠지. 그러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변해. 자, 다른 거 혹시 77쪽에 8번. 어디? 77쪽에 67페이지에 77. 77, 8번. 자, 물론 염산을 탄산칼슘이 있는데 넣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하는 게 나오는데 문제에 보면 충분한 양의 탄산칼슘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 말은 있잖아. 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계속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것, 즉 나부터는 일정해지잖아. 반응이 끝났다는 거거든. 그 말은 묽은 염산이 반응할 수 있는 양이 끝났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가는 아직 반응하고 있으니까 염산 남아 있겠지. 산성이야. 가와 나수유에 들어있는 양이온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탄산칼슘하고 염산이 반응하면 CaCO3하고 자, 이게 EHCl 개수를 잘 봐야 돼. 그러면은 CaCl2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긴단 말이야.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얘가 2+짜리 이온이잖아. 칼슘이 2+짜리 이온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수소 이온은 1+짜리야. 1+짜리. 그런데 얘가 결국은 뭐가 돼? 물이 된단 말이지. 두 개가 사라지게 돼. 자, 그러면은 가와 나수 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수는 같다 그랬는데 얘가 두 개 사라질 때, 수소 이온이 두 개 사라질 때 칼슘 이온 하나밖에 안 생겨. 그러니까는 숫자의 변화가 나타나. 다에서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그냥 뭔 일이 일어날 건데 이게 산성 물질이 사라졌어. 그러면 무슨 상태야? 중성 상태인 거지. 페놀프탈레인이 왜 붉은색으로 변해? 용기성반인데. 자, 다른 거 질문. 자, 그러면 78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78페이지 내용은 중화반응은 자, 거기 뭐 중화반응 해가지고 첫 번째 그림 나오지. 중화반응은 그게 다다. 이게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만나서 우리 그 첫 번째 딱 그림하고 같이 나오거든. 요거 딱 표시해주면 돼. 중화반응은 뭐 중간에 뭐 다른 거 할 게 별로 없어. 이게 핵심이야. 그냥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만나서 물이 된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림 문제, 이거 앞에 우리가 이제 산 연기할 때도 봤겠지만 그림 문제들이 나오거든. 거기에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을 같은 농도로 섞으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거기 물 분자 생기고 염화이온하고 나트륨이온은 그냥 수용액에 남아있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나면 얘는 산성 물질의 수소이온이잖아. 그럼 얘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뭐 예를 들어서 B-라는 어떤 형태로든 음이온이 있을 거고, 얘는 A라고 하자. A-라는 음이온이 있을 거고, 얘는 양이온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B+라는 양이온을 갖고 있는 거야. 항상. 그러면은 얘는 뒤에 뭐가 생겨? AB라는 물질이 생기거든. 여기서 메인 핵심은 요건데, 요 뒤에 생기는 거, 요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0이라고 불러. 거기는 지금 염화나트륨이 나와 있거든. 염화나트륨이 이 반응에서는 대표적으로 0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산염기 중화 반응이 끝나고 나서 남는 물질, 물 빼고 남는 물질은 그냥 뭐가 됐든 다 0이라고 불러. 0이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알아서 그 표시도 좀 여기 나와 있네. 그 보라색 글씨로. 그래서 그거 딱 표시 딱 해주면 돼. 자 이제 중화점 하는 것도 나오는데 말 그대로 중화가 일어나는 점이겠지. 그럼 산성 물질에는 염기성 물질을 넣고 염기성 물질에는 산성 물질을 넣어서 더 이상 중성이 그 산성이나 염기성이 아니게 만드는 걸 중화라고 부르고 그때 중화되는 점을 중화점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거를 문제로 풀 때는 밑에 보면 개념 2번에 그 표 큰 거 하나에 비커 그림 나오거든. 이 비커 그림에서 이온의 개수 이런 걸 갖다가 n 형태로 해가지고 문제로 나올 거야. 뒤에 풀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걸 갖다가 n 돼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미지수처럼 우리가 사용을 하거든. 얘는 뭐 당황할 필요는 없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원래 수용액에 이온이 몇 개가 있는지를 표현을 할 때는 화학에서는 주로 n이라는 기호를 써. 근데 이게 왜 n을 쓰느냐면은 이온이 사실 그 수용액에 있는 거 그림처럼 뭐 2개씩 있고 4개씩 있고 이러진 않거든. 어마어마한 숫자가 존재를 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뭐 몇 개 다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퉁쳐서 n이라고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밑에 수소이온이 2n, 염화이온도 2n 처음에 있었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었더니 수소이온이 n, 염화이온이 2n 그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n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개수를 전체 개수를 n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야. 이런 문제들이 뒤에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있잖아. 그냥 n은 별거 없이 그 위에 있는 개수를 의미한다 정도만 해주면 돼.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다. 수용액상에 수소이온 보이면 산성이고 수산화이온 보이면 염기성이고 둘 다 안 보이면 그냥 중성인 거야. 그래 이렇게 이제 꼼꼼한 개수행도 풀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치면 참 좋을 텐데 이 중화 반응은 요거를 어떻게 그냥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줘가지고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걸로 찾으라고 하는 게 문제로 나올 거야. 이때 힌트는 이거야. 자 거기 뒷장에 좀 문제를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자 대체로 이렇게 82페이지 개념 2번에 나오는 1, 2번 문제라든지 자 그 다음에 저기 85페이지 2번 문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림으로 막 조는 거 있어. 이 그림으로 조는 것들을 힌트로 풀 때는 있잖아. 산과 염기에서는 반응하는 양이온은 수소이온이고 반응하는 음이온은 수산화이온입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뭔가 있던 게 사라지거나 없던 게 나타나거나 그리고 처음부터 계속 있거나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거냐면은 반응 안 하고 그냥 남아있는 녀석들을 그림으로 주는 거야. 이런 걸 이제 힌트 삼아서 접근을 하면 문제가 좀 풀릴 테니까 뭐 이게 통합과학 문제는 수학여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은 풀 수 있게끔 돼 있다. 자 그리고 79페이지 자 이제 넘어가 볼 거야. 79페이지 79페이지에는 그래프 해석하는 게 나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그래프 많이 나오거든. 자 거기 묽은 염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었을 때 이 중화점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프가 한 3개가 그려져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전체 이온수 변화 해가지고 준 거 있지. 요게 처음에는 어때? 중화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변화가 쭉 없다가 중화가 끝나고 나면 변화가 나타나. 그래서 화학에서는 그래프에 어떤 특정 지점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그 부분이 있지. 뭐 증가하는 그래프든 감소하는 그래프든 일정한 그래프든 상관없어. 그 어떤 그래프가 쭉 가다가 어떤 특정 점에서 변해. 그러면 그 점이 뭐냐? 반응이 끝난 점이야. 뭔가가 반응이 끝났어. 그래서 하나가 다 뭔가가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그래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 그러면 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분석 한번 해볼까? 이게 이렇게 쓰지. 당연히 이거는 처음에도 나오니까 이 두 개를 섞게 되면은 당연히 물하고 염화나트륨 생기거든. 이게 뒤에 거는 안 써도 되겠지. 전체 이온수의 변화가 왜 처음에는 일정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중화가 끝나고 나서 변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개수로 한번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얘를 녹이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수소이온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고 염화이온도 10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 처음 수용액에 저렇게 10개씩 있었다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어차피 두 개를 합치면 20개잖아.
그럼 얘가 이제 들어갈 거야. 얘가 거기 어떻게 넣냐면은 한꺼번에 확 넣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넣어. 뭐 얘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ml 있었으면 얘는 1ml, 2ml, 3ml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 나트륨 이온이 1개,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1개가 들어가면 수산화 이온 1개하고 수소 이온 1개가 반응을 하거든. 9개가 돼. 그런데 나트륨 이온 하나 생기거든. 그래서 91이니까 더하면 20개 그대로 가. 얘가 들어가고 있잖아. 얘랑 반응할 게 남아있으면 계속 이온수는 그냥 똑같은 상태로 쭉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얘가 전체적으로 11개, 얘도 11개가 들어갔다고 치자.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얘가 반응을 하겠지, 그지? 근데 얘는 10개 다 반응해버리고 얘가 1개 남아. 근데 얘는 11개 그대로 있지. 염화이온도 어떻게 해? 10개 그대로 있는 거야.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 이온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중화점까지는 있잖아. 이온이 안 변해. 그러다가 그걸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온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중화점에서는 20개였던 게 이제 중화점을 지나면은 22개, 24개, 26개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게 돼. 그래서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지는 거야. 물 분자수는 당연히 어떻게 돼? 처음에는 증가를 해. 점점 증가를 하다가 중화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반응할 게 없으니까 물 분자 더 이상 안 생기거든. 그때부터는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두 번째 그래프도 생각보다 간단해. 요거 자 처음에 뭐 있었다? 염화나트륨 있었지. 염산이 있었잖아. 염산이 있었기 때문에 염산은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쭉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시작을 해.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염화이온은 끝까지 반응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쭉 가는 거야 이렇게. 이온 개수가. 대신에 수소이온은 어떻게 된다? 반응을 하면서 그 숫자가 쭉 줄어들어. 자 그리고 이때 나트륨 이온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엔 없었다가 넣어주고 있잖아. 그러면 계속 처음에는 증가하는 형태로 나트륨 이온은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은 수소 이온이 싹 다 사라지고 난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늘어나기 시작해. 왜? 들어가자마자 수소 이온이랑 반응을 하니까. 거기 그래프 그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요거를 한 번씩 내가 이런 걸 내. 자, 뭘 하느냐면은 이번에는 수산화 나트륨이 있는데 나는 이번에 여기다가 염산을 집어넣을 거야. 아까 여기는 뭐였더라? 염산에다 수산화 나트륨 넣었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프에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번에 종류가 달라져. 그래서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얘가 처음부터 있었지. 얘가 0부터 시작을 안 해. 그러면서 반응을 끝까지 안 하는 녀석이 누구냐면 나트륨 이온이야.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염산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숫자가 감소를 해. 그리고 염산을 집어넣으면 염화이온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쭉 늘어나기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은 수산화이온이 모두 사라지고 나서부터는 증가하는 형태를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는데 이온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거. 그래서 문제 잘 봐야 돼. 뭐가 있는데 뭘 집어넣는지. 여기는 지금 염산이 있는데 수산화 나트륨 집어넣어요. 근데 수산화 나트륨이 있는데 염산 집어넣으면 그래프는 형태는 똑같이 생겼는데 이온이 이렇게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 나 같으면 이렇게 그려놓고 이 옆에다가 하나 좀 그려놓고 할 텐데 대신에 한번 시켜요. 요거 수산화 나트륨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염산을 넣을 때 해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 똑같이 그리는데 이온의 그 종류만 달라져.
설거지를 놨으면 이제 그 밑에 중화 반응과 온도를 하는 그래프 또 하나 더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거기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을 해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이유는 나중에나 배우게 되는데 지금 그냥 반응을 하면 이런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하면 열이 발생한다 정도 하면 되고,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났을 때 중화점에서 당연히 있잖아, 온도가 가장 높아. 자, 그런데 거기는 이제 중화율은 뭐 그렇다 쳐. 그러면 여기 중화된 지점에서 특이하게 또 나타나는 그래프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하나 그려줘야 돼.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이렇게 V자 형태로 나타나는 그래프가 있다. 거기는 여기 밑에는 있잖아, 똑같이 하면 돼. 거기 산염기 부피 있잖아, 염기산 수용액이 부피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는 전류의 세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돼. 전류는 이 수용액끼리 섞으면은, 아까 우리 산 이렇게 염기 섞을 때 이온 개수에 별 변화 없이 그냥 쭉 진행이 됐지. 이온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는데 수용액에다가 수용액을 더 넣게 되면은 용액의 부피가 증가를 해서 농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전류의 세기가 점점 줄어든다. 거기다가 우리가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요 세 개가 전류의 전기 전도도, 그러니까 전류를 얼마나 잘 흘려주느냐를 비교를 하면 얘가 1B가 나타나. 그러니까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 같은 것들이 전류를 좀 잘 흘려줘. 그러니까 돌아다니기가 좀 쉽나 봐. 그래서 다른 이온에 비해서 전류를 좀 잘 흘려주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쟤네들이 반응을 해서 사라지면 이온의 개수에는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더라도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런 전류의 세기가 특이한 녀석이 하나 더 있는데, 아예 0을 쳐버리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 하나는 아닌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황산하고 수산화 바리움 이런 게 만나면 물 생기고, 얘가 생기는데 이 앙금이야. 그러니까 중화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앙금 생성 반응까지도 같이 해버리는 바람에 중화점에서 이온이 아예 사라져 버려.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0을 치면 0에 딱 도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 요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지시약 같은 것들도 나오는데, 지시약은 이미 앞단원에 나왔으니까 보지 않아도 되겠지. 이제 개념 마지막 거, 거기 우리 생활 속에 중화 반응 해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속쓰릴 때 제산제 먹는 거 있는데, 보통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이런 것들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일부 이해할 수도 있어. 이 뭐 학업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속쓰림 증상이 좀 있을 수는 있거든.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런 것 때문에 속쓰림 증상이 일어나는 일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일단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빈속에 산소 물질을 좀 자주 먹거나 많이 먹거나 이러면은 속쓰림 증상 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제산제, 약한 염기성 물질, 수산화 마그네슘이나 수산화 알루미늄, 식용으로 만들어진 게 있거든. 그런 것들을 이제 먹어서 이렇게 좀 중화 반응을 통해 가지고 속쓰림 증상을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뭐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 나오는데, 석회가루 있다, 이거는 비료로도 판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석회가루 해가지고 한색 가루 같은 걸 팔아. 그래서 화학 비료를 많이 쓰는 토양, 즉 논이나 밭 같은 데는 산성화가 좀 심하게 빨리 되기 때문에 그냥 주기적으로 한 번씩 뿌려준다고 그래. 자, 그 다음에 뭐 김치의 신맛을 줄인다고 달걀 껍데기 넣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난 잘 몰라 이거는.
넣어본 적이 없어서. 김치는 셔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나한테 안 물어봤어. 둘이서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김치는 셔야 맛있는 게 아니라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김치 맛을 결정하는 녀석들이 있어. 걔네들이 이 번성을 해서 김치가 맛있을 때가 있고 거기서 더 지나면 이제 젖성균들이 젖산을 만들기 시작해. 그러면 김치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발효된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서서히 상해 가고 있는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니는 상한 김치를 맛있다고 느끼는 거야. 거기서 이 미생물들이 더 분해할 게 없을 정도로 있잖아. 더 분해되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 묵은지라고 부르냐. 맛있겠다. 쌤 묵은지 안 좋아하세요? 쟤랑 얘기하면 나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왜 대답 안 어쩌라는 하세요? 거야. 그딴 건 난 대답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화장실에 찌든 때를 식초로 제거한다라는 게 나오는데 화장실에 찌든 때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냐 보면 이 탄산칼슘 성분들이 많아. 그래서 물을 자주 쓰는 곳들이 그래. 물을 자주 쓰게 되면 우리가 쓰는 수돗물 안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 이온들이 들어있거든. 그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랑 만나게 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소량이라도 녹으면 탄산이온이 생기거든. 그러면 이제 탄산칼슘이라는 게 생겨.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물때라고 부르고 이렇게 그 얼룩 같은 게 하얀 게 생겨. 그래서 이게 잘 안 지워지는 그런 형태로 생긴다 이거. 그럴 때 이제 식초로 제거한다. 왜 식초로 제거한다? 산성물질이니까. 이거를 확실히 그냥 확 반응시켜서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염산 같은 거 쓰면 되는데 요거는 좀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뿌려놓고 기다리고 그러면 안 된다. 닦아야 돼. 그리고는 빨리 세척을 해야지. 산성물질은 뭐랑 반응한다? 금속이랑 반응을 하기 때문에 금속을 또 불식시킬 수도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벌레에 물렸다라는 거. 요거는 있잖아. 주로 개미나 모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암모니아수를 바른다 나와 있는데 암모니아수를 바르는 게 아니라 너가 이제 버물리라고 부르는 거 무슨 파스 냄새 나는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바르지. 그게 염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바르면 이제 좀 가려움이 덜한. 그 다음에 생선 요리를 할 때 레몬즙, 그러니까 뭐 레몬즙을 꼭 안 넣더라도 식초나 이런 것들 좀 넣어가지고 같이 끓여주면 비린내가 좀 덜하다라는 내용이야. 왜? 이 생선 비린내가 염기성 물질이라서 그렇다는 거지. 치약도 염기성 물질이야. 약한 염기성이야. 왜 그러냐면은 음식을 먹고 시간 좀 지나면 고강내 세균들이 이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성물질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이제 반복되면 어떻게 된다? 치아가 썩어. 충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종이에는 염기성 약품을 추가해서 뭐 보존 수명을 늘린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것도 하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호수 산성을 막기 위해서 공장의 배기가스의 석회성이나 산화칼슘으로 중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나와가지고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되는 물질들이 꽤 있거든.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없앤다는 뜻이야. 그러는구나 정도 여기서는 하면 되는 부분이지. 자, 그러면서 이제 80페이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80페이지부터.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이거 다 풀면 풀이할 거니까 빨리 지금 해봐요. 80페이지.
80페이지는 이제 다 된 것 같다. 자, 80페이지 한번 풀이 한번 해볼게. 자, 거기 위에 가로 넣기 풀어줄 테니까 채점하면 돼봐. 1번은 중하반응, 2번은 1대1, 3번 중화점, 4번 중화열, 5번 높다. 그 다음에 6번 수산화이온, 7번은 산성, 8번 중성, 9번 초록색, 10번 파란색, 11번 산성. 자, 밑에 문제 1번은 OOXO, 2번은 니은디귿, 3번은 1번이 염기성, 2번 중성, 3번 산성, 4번은 OOO, 5번은 1번이 수산화이온, 2번은 왼쪽 고등어, 3번은 파란색, 4번은 묽은 염산. 자, 뭐 여기 풀이할 게 있나? 없지?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82페이지도 해주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얼마 안 되네, 그지? 85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지금 하면 돼, 지금. 시간이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하면 돼.
시간 되면 이렇게 가는 거야. 풀어서 이쪽부터 하실 건데. 자, 오늘 시간 더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 거기까지가 숙제네.